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매매 관련 말씀을 드릴게요. 매매 관련돼 가지고 건설 기계, 즉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레미콘에 관련돼 가지고 매매를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적으로 매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승용차뿐만이 아니고 밖에 달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방식은 똑같습니다. 차량을 보고 돈을 주고 이제 금액에 맞게끔 주고, 이제 부가세도 별도로 내야 되고, 그 부가세는 나중에 환급을 받는 부분입니다. 매매는 별도적으로 똑같습니다. 따로 어떤 건설 기계를 가지고 매매 방식이 다른 것과 다르냐? 다른 건 없습니다. 이제 차이점은 한계가 있습니다. 건설 기계 매매 같은 경우는 사업자를 내기 위한, 말 그대로 사업자, 내가 사업장을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커피숍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럼 커피숍 오픈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커피숍을 영위할 수 있는, 똑같은 거예요. 레미콘 업을 하기 위해서 영위할 수 있는 장비를 사는 거예요. 이 장비를 토대로 이 장비 서류를 가지고 사업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장비가 없으면 사업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장비가 있어야지만 사업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장비를 구매하는 매매 방식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매를 할 때 첫 번째 유의할 점은 뭐냐면은, 이 장비를 눈으로 봤어요. 이 장비를 눈으로 봤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뭐냐? 이 차량 장비에 대해서 전차주나 내지는 그 소속 제조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장비일 수도 있겠죠. 그 제조사나 전차주가 세금을 미납을 했다든가, 아니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이제 지입사의 지입료를 미납을 했다든가, 또 대출을 했는데 대출 상환을 안 했다든가. 장비를 구입하실 때는 눈에 보이는 거는 장비를 보면 되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차량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그 소속 지입 회사에 의뢰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매매를 중개하셔하는 분들한테 건의를 하시던가, 직접 차량 등록사업소 가셔가지고 차량 번호랑 차주 이름을 얘기하면은 이 가부부가 나옵니다. 부동산으로 따지면 등기부 등본이겠죠. 꼭 가부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가부부를 확인해가지고 세금이나 과태료나 지입료나 대출 관련돼가지고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저당이 있냐 없냐, 그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또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하시는 게 1번입니다. 가부부 확인. 자, 두 번째. 장비는 눈으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앞만 눈으로 보셔도 뚜껑을 열어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전차주나 매매상한테 미리 꼭 물어보셔야 돼요. 엔진이나 미션이나 등등 저희가 눈으로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 같이 이제 저희 영업부 같은 경우는 차를 몇십 대, 몇백 대, 몇천 대를 보고 다니다 보니까 소리만 들어도 대충 저희는 증상을 알아요. 하지만은 개인 직거래를 하실 때는 차량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미리 사전 점검은 꼭 하셔야 돼요. 누구 속이니까 믿고 해야지. 당연히 누구 속이니까 믿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시는 거. 어차피 이거 갖고 중고차는 수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수리는 하겠죠. 하지만은 그래도 알고 수리하는 거랑 모르고 수리하는 거랑은 차이점이 크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매매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다르게 설명해 드릴 건 없지만은, 요즘에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죠. 개인 직거래가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밴드나 사이트 통해 가지고 직거래를 많이 하십니다. 직거래를 할 때 꼭 유의할 점이 있어요. 차량이 결합니다. 각종 저당이 관련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직거래를 할 때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직거래할 때는 계약서가 꼭 있어야 됩니다.
계약서를 꼭 작성을 하시고, 그 비고란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비고란에 꼭 적어 주셔야 돼요. 내용을. 이 내용들을 꼭 미리 비고란에 적어 주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되고, 이 계약서는 작성을 하실 때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가 이 두 명이서 계약서 작성하는 것도 제일 좋지만은,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들어가실 소속 지입회사나 이걸 알선 중개업자가 있을 겁니다. 업자가 꼭 있으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똑같아요. 개인 직거래 하다가 나중에 사고 나면은 법적으로 많은 보호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중개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 입회하에 돈을 조금이라도 지불을 하고 계약서 적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체계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지입사나 중개업자의 입회하에 적어주시고 이분들의 사인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의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최소한이 있습니다. 요즘에 직거래가 많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돼요. 어차피 저희 회사를 이용하신 분들이야 저희가 이거 다 해드리지만은 직거래 하실 때는 꼭 확인하시고 가불부 꼭 확인하시고 장비 한 번 더 체크 꼭 해주시고 친한 사람이라 믿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는 나쁜 건 아닙니다. 한 번 더 물어보시고 꼼꼼하게 하시는 게 이 자산 말 그대로 이제 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산입니다. 본인이 먹고 살 자산이고 어찌 보면 내 점포고 내 가게고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을 책임지고 있는 유일한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알아보시면 되고요. 자, 매매 관련돼서는 뭐 추가적으로 뭐 차량 구입이나 뭐 기타 대출이나 보험 관련돼 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시면은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 사무실 번호는 대표 번호입니다. 1661-2808 내선 번호 2번으로 하시면은 저희 영업부랑 바로 연결이 되니까 궁금한 점은 바로바로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신속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번호 없습니다. 전국 번호입니다. 1661-2808 내선은 2번입니다. 지금부터 매매 관련해가지고 질문 받겠습니다. 중고차 거래 시 인수받았는데 차량 결함 발견 시 대처법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시죠. 중고차를 구매를 하셨고 인수를 하셨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솔직히 대처 방법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약서 있죠. 계약서 상의 내용을 고지를 정확하게 서로 하셔야 돼요. 고지를. 차량이 분명히 내가 몰았을 때 차량 보러 갔을 때 괜찮았는데 계약이 끝나고 와서 보니까 안 괜찮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네. 아무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분명히 내가 차를 사고 운행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구두상으로는 이걸 해주기로 서로 이건 부분 금액을 빼준다든가 수리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됐다. 계약서에 고지만 돼 있으면은 법적인 문제는 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상으로는 백날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 분명히 계약서를 쓸 때 꼭 고지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엔진이나 미션이나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파는 분도 이게 이제 파는 분이 직거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는 분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매매상의 상품용으로 사온 거는 그거는 매매상도 신이 아닌 이상은 뚜껑 안 열어봤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어요. 협의하에 어떻게 뭐 한다라고 적을 수는 있겠죠. 꼭 계약서상에 고지를 하겠죠. 매매상에 구매했을 때. 직거래는 그게 거의 90% 이상이 안 돼요. 지금 제가 저희 회사에 이런 의뢰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법률적인 자원을 많이 해드렸는데 결국은 말씀드릴게요. 차라리 사실 때 저랑 같이 가시든가 내용을 꼭 적으세요 합니다. 아무도 못 받아요. 분명히 전차주는 내가 타고 다니는데 뭐 엔진도 다 괜찮았고 다 괜찮았다. 그렇게 팔겠죠. 모든 사람이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내 차는 최고 좋아요. 갖고 가면 답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 적을 때부터 계약서에 고지를 하셔야 돼.
무리하게 고질하시면 안 되겠죠. 무리하게 고질하시면 안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호간에 주고받을 건 주고받아야 되는 거고, 특히 중고차는 운전자가 달라지면은 멀쩡한 것도 고장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운전 습관도 다르고, 기아 넣는 방식도 다르고, 엑셀 넣는 방식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같은 경우는 전차주가 분명히 수리를 했어. 분명히 어저께 수리를 해갖고 내가 차를 인도를 받았어요. 하지만은 내 운전 습관에 따라서 그게 또 고장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수리한 업체에 미리 사전에 이거 수리가 이제 AS 기간이 얼마만큼 됩니까? 라고 확인을 하시고 차를 구매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서 뭘 한다는 거는 그거는 100% 거의 없어요. 네. 구두사고 나면은 90%까지 어떻게든 뭐 한 10% 정도는 뭐 어떻게 보상을 받는다든가 방법을 찾으겠지만은 그런 거 없을 때는 100% 안 돼요. 그 점 꼭 명심하시면 됩니다.